자녀한테 15억짜리 아파트 그냥 물려주려고 하면 세금만 5억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아파트를 세금 단 5천만 원만 내고 자녀한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실제로 제가 바로 어제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케이스에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금만 4억 이상 아끼신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가장 싸게 물려주는 방법 4가지, 그리고 각 방법이 어떤 분에게 가장 잘 맞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유튜브 여러 편 봐도 내 상황에 딱 맞는 방법을 못 찾으셨던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자녀 세대한테 물려주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이 방법들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4가지는 바로 단순증여, 부담부증여, 저가매매, 그리고 교환입니다. 각각의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세금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각 방법들이 어떤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단순증여입니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자녀한테 이 아파트를 그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뒤에서 설명해 드릴 3가지 방법들에 비해 매우 간단하고 심플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세금이죠. 단순하게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증여세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시가 15억짜리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단순하게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약 4억 정도가 나오고요. 취득세는 최소 6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총 합해서 세금이 대략 4억 6천 정도로 계산되죠. 15억짜리 아파트 하나 넘겨주는데 세금이 아파트 가격의 거의 3분의 1이나 되죠. 그리고 현금을 5억씩이나 가지고 있는 자녀가 많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바로 취득세입니다. 아까 취득세가 6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부모님이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면 취득세가 2억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증여 취득세 중과세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3가지 조건들에 해당한다면 취득세율이 기존의 3.5%에서 12%로 높아집니다. 부모님이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서 그 주택의 공시지가가 3억 원 이상인 경우이죠. 즉 단순증여는 가장 단순하지만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증여는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느냐? 저는 재개발 물건의 경우에 단순증여를 가장 많이 추천드립니다. 재개발은 사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특히나 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다면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증여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세금이 저렴할 겁니다. 그리고 보통 재개발 구역에 있는 빌라들은 공시지가가 3억도 안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오히려 증여취득세 중과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 핵심 지역의 재개발 빌라를 자녀에게 아주 저렴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재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물건들은 빨리 자녀들에게 증여해주라고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녀에게 아파트 만들어주는 방법에는 부담부증여가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는 겁니다. 즉 자녀가 아파트를 증여를 받으면 집주인이 되는 거고, 전세 세입자한테 줘야 하는 보증금 채무를 자녀가 떠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세 1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6억의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15억의 아파트를 받게 되지만 반대로 세입자한테 6억을 돌려줘야 하는 채무가 생기게 되죠. 실질적으로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은 15억에서 6억을 차감한 9억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대략 2억 5천 정도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대략 3,400만 원 정도 나오죠. 부담부증여를 받음으로써 자녀가 내야 하는 세금은 한 2억 8천 정도 됩니다. 문제는 세금이 여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세입자에 대한 채무 6억을 자녀한테 넘긴 게 되니까 이건 돈 받고 판 것과 동일하게 봐서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이 집을 살 때 8억에 샀다고 가정하고 대략 한 10년 정도 가지고 있었다 하면 양도세는 대략 7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취득세는 대략 2천만 원 정도 발생하고요. 즉 가족 전체로 봤을 때는 총 세금이 3억 7천 정도, 그러니까 전체 세금은 한 1억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생각보다 절세 효과가 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금을 누가 내느냐도 너무 중요합니다. 단순증여의 경우에는 4억, 5억 되는 세금을 자녀가 내야 하지만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자녀가 3억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양도세는 부모님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돈을 1억 이상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부모님이 다 1세대 1주택자이고 비과세 요건을 다 갖췄다, 그러면 양도세가 더욱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동일한 조건 하에 양도세가 거의 50만 원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단순증여와 비교하면 세금이 1억 6천 정도로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입니다. 간혹 소득이 없거나 일한 지 얼마 안 된 자녀한테 부담부증여로 취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면 지자체에서 보증금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전체를 증여받은 걸로 봐서 증여취득세를 부과하는 케이스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발표된 판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무심코 부담부증여로 등기 먼저 하려다가 취득세 때문에 모든 과정을 올스탑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분명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세무사와 함께 취득세까지 검토했다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소득 없는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달 완료한 부담부증여 건에서는 취득세 규정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취득세를 3천만 원 정도 절세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회창동 쪽에 있는 재개발 빌라 건이었는데요. 이렇게 일요일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각자에게 맞는 절세 플랜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재개발 빌라 증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저가 매매입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4억 원 절세 사례에서 바로 이 저가 매매를 활용했는데요. 말 그대로 시세보다 싸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싸게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대략 시세의 30% 혹은 3억까지는 싸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우니까 시세 10억 이하의 아파트면 30%까지, 시세가 10억이 넘어가면 3억까지 싸게 거래하면 증여세 없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같은 예시로 돌아가면 15억짜리 아파트는 10억이 넘는 아파트니까 3억을 뺀 12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이 저가 매매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양도세와 취득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양도세와 취득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부모님이 8억에 사서 10년 보유를 했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대로 양도세를 계산해보면 세금은 대략 2억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증여세는 없고요. 취득세는 대략 5천만 원 정도 나오네요. 전체 세금은 대략 한 2억 7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가 매매를 하면 단순 증여 대비 세금을 거의 2억 가까이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세 효과를 더 극대화하려면 부모님이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면 됩니다. 10년 보유, 10년 거주했다고 가정을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3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죠. 취득세까지 다 합해서 진짜 세금 5천만 원이면 자녀한테 아파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던 분들도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가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게 세금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저가 매매의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자녀가 진짜로 부모님한테 12억을 드려야 한다는 점이죠. 자녀가 돈이 없으면 이 플랜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단점 때문에 단순증여 혹은 부담부증여가 더 적절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15억짜리 아파트를 10억, 8억에 거래하는 것도 분명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세보다 너무 싸게 거래를 하면 싸게 산 만큼 증여세가 발생하고 취득세도 과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야 하는 세금과 실제로 자녀가 조달할 수 있는 매매 대금을 적절하게 비교하면서 최적의 매매가액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매매가와 세금을 결정하는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서 최적의 비율을 찾아가 나가는 것은 꼭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고객분들이 걱정하시는 점이 있어요. 이제 가족 간 매매를 하면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죠.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실 가족 간 매매를 하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실거래 조사는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정식 세무조사가 절대 아니에요. 이때는 증여 혐의가 있는지, 매매 대금을 실제로 지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만약에 실거래 조사에서 혐의가 발견이 되거나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진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족 간 매매를 할 때는 이런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이 PCI 분석을 통해서 소득 대비 너무 큰 재산을 취득한 사람들을 조사를 하거든요. 특히나 이런 가족 간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행 전에 모의 PCI 분석을 통해서 조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시가 산정, 매매가 산정, 세금 계산, PCI 분석, 그리고 실거래 조사 대응까지 이 모든 과정을 가족들끼리 혼자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실까요? 요즘 유튜브 보고 감정평가도 직접 받으시거나 매매가도 혼자 실거래가 확인해보고 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전문가들도 정말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리스크를 제거한 다음에 저가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일반 납세자분들이 직접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의 문제를 제가 또 많이 해결해 드리기도 했죠. 차라리 마음 편하게 저와 같은 부동산 전문 세무사한테 맡겨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검토를 받은 다음에
안전하게 모든 과정을 처리하시는 게 더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가 매매는 어떤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느냐? 일단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이다. 그러면 이 저가 매매 절세 효과가 정말 드라마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에도 추천드릴 수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 경제력이 부족한데 앞으로 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이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자녀분들이 이런 재건축 단지를 가져가시고 추가 분담금은 경제력이 있는 자녀들이 부담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죠. 자녀 입장에서는 미래 호재가 분명한 재건축 아파트를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보통 아파트를 자녀한테 넘겨주려고 할 때 증여나 매매만 떠올리지 이 방법은 생각도 못 하시죠. 바로 부동산 교환입니다. 즉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와 자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서로 맞바꾸는 것입니다. 이 교환을 정말 잘만 활용한다면 엄청난 절세 혜택이 발생할 수 있고요. 오히려 저가 매매보다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시, 시가 15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는 시가 8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가 15억짜리 아파트와 시가 8억짜리 아파트를 서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 가능한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세금 문제는 역시나 계산을 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서로 얼마짜리 부동산을 교환했는지 이 시가 산정 문제가 가장 1순위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교환도 내가 가진 부동산을 파는 것, 즉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 그리고 자녀 세대의 양도세가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이 8억짜리 아파트를 15억에 파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금 정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세금이 정말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 구청마다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해석도 달라서 구청 주무관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즉 이렇게 부동산을 교환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동산 교환의 가장 큰 장점은 현금이 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저가 매매를 하면 어쨌거나 현금이 크게 오고 가야 하는데 부동산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세금 계산을 해보면 부담부증여, 단순증여보다는 세금이 조금 더 저렴하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교환은 증여와 매매의 딱 가운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증여하기에는 부모님도 좀 조심스럽고 자녀 입장에서 매매로 부모님 집을 사오기에는 현금이 빠듯할 때 이 교환을 활용하면 딱 좋은 것이죠. 물론 이 교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후 사정이 잘 맞아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세법적인 이슈들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에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겠죠. 교환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에서 세세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기에는 다소 복잡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는 4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옆집에 사는 내 친구가 한 방법이 우리 집 정답은 절대 아니다. 같은 15억짜리 아파트라 하더라도 각 가정의 상황마다 정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상 초반에 4억 원 절세 사례가 가능했던 것도 그 가정의 저가 매매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지 꼭 저가 매매가 항상 최선이라서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큰 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저가 매매, 자녀에게 자금이 없다면 단순증여나 부담부증여, 양쪽 다 집이 있다면 교환, 여기서부터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세금 계산이 끝이 아닙니다. 실거래 조사, PCI 분석, 각종 규제, 투자 판단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 세무사가 필요한 이유죠. 제가 올해 5월까지만 부동산 상담을 한 150건 정도를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건 케이스마다 답이 정말 다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이전을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검토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